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5% 하락해서 마감했고 코스닥은 4% 하락해서 마감했어요. 장중에는 7, 8% 정도 더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러한 그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해서 그 낙폭을 조금 더 줄여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이러한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 때문에 그런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하이닉스는 8% 그리고 삼성전자 5%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변동성은 아마 최근에 이제 300만 하이닉스가 300만 원을 찍고 물론 그 프리즘에서 찍긴 했는데 일단 300만 원을 찍고 나서 이제 물량에 따른 차익 매물에 따른 부담감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약간 소폭 그 상승 추세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부담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레버리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부에서도 레버리지 ETF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실태에 대한 그 감사 착수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 이유가 국민들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돈이 쏠리죠. 돈이 쏠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200만 원 중반에서 후반까지 한 번에 그 상승을 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급락하기도 하는 이런 변동성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액수, 피해 금액이 커진다. 피해 액수가 커진다. 그러한 소리들이 전해지면서 정부에서도 약간 신경 써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투심이 변화된다. 투심이 저하되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이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수급은 괜찮다. 지금 삼전 닉스, 삼전이랑 닉스 두 종목을랑 쏠려가지고 이 수급이 이 두 종목을랑 쏠리니까 재미가 없긴 한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쏠린 차익 물량이 차익 금액이 이제는 다시 한번 순환할 때가 됐다. 그래서 오늘 초반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괜찮았어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또 소부장이랑 제약바이오 제약 바이오 여기도 괜찮았어요. 두 쪽으로 약간 수급이 순환 돌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또 오후장 되니까 이제 삼성 리스에 또 흘러내리니까 같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 저가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삼성전자 떨어지면은 더 사려고 하고 하이닉스 떨어지면은 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런 변동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지금 이게 아마 초입 단계일 거예요. 순환의 초입 단계. 왜냐면은 그 신뢰가 깨졌다. 신뢰가 무척 중요한데 삼성, 삼전, 닉스 두 종목만 상승하던 시장에서 이제는 다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니까 신뢰가 깨지면 사람들이 더 이상 저가 매수하려고 하질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실망한 그 차익 매물이 어디로 갈까? 그건 아마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전략객이 그런 그동안 기회를 받지 못했던 기회가 없었던 그러한 종목 쪽으로 순환이 돌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순환 섹터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지금 레버리지 거래 오늘도 계속 그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근데 이게 약간 꺾이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도 피로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괜찮았던 그 삼성전자가 그 소부장이 순환 돌았던 이유 중 하나도 여기 있어요. 삼성에서 이제 1,000조를 투자하겠다. 어디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랑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센터는 한 묶음이에요. AI로 엮여있죠. 그리고 2차 전지, 디스플레이는 전장 사업이에요. 전장 사업. 그러니까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돌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 이제 반도체로 번 돈을 다른데 쓰겠다는 거니까 이제 돈이 순환될 거다. 그래서 오늘 소부장이 움직였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반도체가 좋은데 반도체가 좋은 이유는 당연히 AI 때문이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여기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거고 그 첫 번째가 삼성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혜로 저는 전력기기를 보고 있어요. 전력기기 이쪽이 좋을 거다. 왜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천문학적인 전력을 쓴다고 해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이건 25년 기사고요.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비 1%를 이미 25년도에 차지한다고 했고 지금 26년도에는 더 많은 그리고 27년 그리고 28년도에는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소비 전력이 훨씬 더 높아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소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죠. 왜냐면 전기는 한 번에 끌어올 수 없어요.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가 있고요. 생산하고 송전하고 이게 또 전환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데이터 센터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변환시키고 이렇게 해줘야지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단계에서 인프라가 부족해요. 특히 미국은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영향은 우리나라 역시 똑같아요.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3년 뒤에는 1.5기가와트를 돌파할 거다. 근데 이거는 아마 최소치예요. 왜냐면은 미국은 이미 한 기업이 수십에서 수백 기가와트를 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자본 규모도 땅덩어리도 적고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 써요. 근데 중요한 건 1기가와트는 대형 원전 한 기가 생산하는 전력이랑 맞먹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5기가와트 넘어설 거 이게 최소치예요. 이게 최소치고 그 이상 3에서 어떤 데는 10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걸로 전망하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전망하는 데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미국은 100기가와트 막 이런 단위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급등을 했어요. 급등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이게 지금 약간 소외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가는 건 삼성 닉스밖에 없을 수 있지만 언젠간 꺾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약간 꺾이는 흐름이 보이고 횡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순환 돌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럼 원전이 답이냐? 지금 당장은 답이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원전도 수혜를 받긴 할 건데 중요한 거는 현재 원전 하나 짓는데 7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7년 이상, 우리나라가 빨라야 7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특히 유럽에서 원전 짓는 데들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최소 7년 이상을 봐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는 지금 바로 써야 돼요.
지금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그 전력을 바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신재생에너지. 왜냐면은 태양광은 짓는데 6개월이면은 웬만해서 부지 선정하는 거 빼고 부지가 선정되고 나서 그걸 거의 싹 밀고 다시 그 태양광 설치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그 규모에 따라 그 정도면 된다 그래. 못해도 1년 이내에 가능한 거죠. 1년 이내에 가능한 게 태양광이에요. 풍력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태양광 그리고 태양광은 전력을 공급하는데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ESS 관련 주식도 서진 시스템 같은 거 급등했었죠.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도 잠깐 반등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주목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중 하나가 태양광 발전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그 탄소 배출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유럽에서 기후 이상 이걸로 인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해요. 너무 더워서.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덥고 그 습하고 이러한 상황인데 유럽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탄소 저감에 대해 그 주목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저는 태양광이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중 하나가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이 한화큐셀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세웠어요. 26년 5월 기사죠.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생산 공장 가동률을 무려 90%까지 증가시켰어요. 그만큼 지금 한화큐셀이 잘 나가요. 앞으로의 매출 기대가 높고요. 그리고 태양광 앞으로 말씀드렸죠. 태양광 더 잘 팔릴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주가가 못 갔던 이유는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저가 공세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걸 덤핑을 많이 쳐버리니까 태양광 패널이 남아 돌아가지고 오죽하면은 한때 그 우스갯소리로 태양광 패널 갖고 그 울타리 짓는 게 훨씬 싸다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만큼 얘네 저가 공세가 심했는데 이제는 얘네하고 이제 미국이랑 갈라섰잖아요.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중국 거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저가 공세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그 중에서도 하나큐셀 저렴하게 싸고 그 품질 좋게 만드는 데가 하나큐셀인데 그래서 지금 태양광 패널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하나큐셀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큐셀은 심지어 미국에서 1등 기업이거든요. 미국 주거용 상업용 태양광 점유율 1위 24년도 기사인데 현재도 1위에요. 현재도 1위. 현재도 1위고 지금 그 몇 년 연속 지금 언제냐 19년도인가 그때부터 이미 그 이건 22년도고 4년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18년도부터겠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1위예요. 1위 기업. 그러니까 태양광 하면 하나큐셀이고 하나큐셀은 하나솔루션 자회사니까 하나솔루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솔루션에 대해 오늘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고요. 왜냐? 전력 소비가 증가할 걸로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원전은 좀 시계열이 기니까 짧은 그리고 안정적인 탄소 배출 적은 태양광 쪽이 그 유력하다,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안내해 드리려 하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유상증자 때문이에요. 유증. 왜냐면 이거 유증하면은 오버행 물량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화에서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화에서 그 이제 3천억 규모의 자구안을 조기 실행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1조 7천억 원래는 2조 4천억이었나? 하여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유증하기로 했는데 시장에서 반발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 그 7천억은 그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안심을 하는 거죠. 지금 유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매출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 중국이랑 출혈 경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재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안 좋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앞으로 올해 26년 예상 실적이죠. 플러스 흑자 전환에 흑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매출 펌핑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태양광 수요는 더욱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제 가장 싸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태양광 발전은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거래량 월봉을 체크해 보시면 역대급이죠. 지금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어요. 22년도인데도 이때도 시장에서 소외됐죠. 그러다 26년 올해 들어서부터 올해 무슨 일 있었죠? 데이터 센터랑 그 반도체 초호환기를 맞아서 이제 전력기기 수요도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파생적으로 당연히 태양광 쪽도 주목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AI 때문에 발생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발생했다 라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봐봐요. 여기 가장 월봉인데 월봉 기준 가장 저렴한 지금 3만원대 초반, 지금 가격 38,000원이죠 3만원대 초반에 매수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 이 가격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시장 영향에 따라 더 깨질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주가가 가장 강하게 상승할 때는 적자 기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때예요. 왜냐? 이거는 명백하게 그 사업이 개선되었다, 그 체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시장에서 가장 좋게 평가해요.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바뀔 때. 근데 아까 보여드렸죠.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태양광 수요는 훨씬 더 증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솔루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추가적인 정보들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다가 세력이라고 문자 하나 남기시면 관련된 정보들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 전화번호 꼭 잊지 말고 문자 하나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수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매도하는 타점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거 실시간 체크는 어렵잖아요. 영상으로 접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부족하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